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또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제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또 출근해야죠. 우리가 보면 월요병이 있어요. 월요병. 응? 월요병이 있어요. 아침 월요일만 되면은 그렇게 막 출근하기 싫고 막 일하기가 싫고 그렇지 않나요? 토요일 일을 실컷 놀고 쉬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할 건 해야겠죠. 열심히 해서 젊었을 때 바짝바짝 모아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뭐 노후 때는 뭐 놀더라도 좀 재미있게 즐겁게 놀아야겠죠.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는 좀 젊었을 때 몸을 너무 혹사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시드머니나 이렇게 투자할 돈을 모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고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축적시키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죠. 불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과 저는 같이 한 몸인 겁니다. 한 배를 탔어. 삼성호를 탔기 때문에 우리 삼성호가 잘 흘러가길 바라면서 하여튼 맡은 바 최선을 다해봅시다. 갑자기 저는 그 법정 스님의 그 인생 편지 중에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글귀가 갑자기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그런 글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해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 데서 오는 거죠. 또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는 거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요.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은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르겠죠.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겠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랑이든 그런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은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은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걸림없는 삶입니다. 뭔가 좀 의미 있지 않나요? 응? 집착을 내려놓자. 큰일이다. 삼성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데 전 회장. 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어쩝니까? 큰일 났다 진짜. 하여튼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필요한 그 웨이퍼 생산 능력을 10% 안팎까지 더 늘리기로 했어요. 10%. 이는 일찌감치 긴축 투자를 선언한 TSMC,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등 이런 라이벌 회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확연히 다른 행보다. 이 기술 경쟁력하고 풍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불황기의 그 시장 지배력을 초격차로 높이고 또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예상되는 반도체 그 이 반등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25일 어깨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3공장 P3라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12인치 웨이퍼 월 생산량 10만 장 이 규모의 D램 반도체하고 위탁 생산 라인을 신설을 합니다. 평택 그 P3는 올 7월 그 가동을 시작한 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에요. D램의 경우는 12인치 웨이퍼를 매달 2만 장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현 라인에
7만 장 상당을 만들 수 있는 신규 설비를 또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7만 장은 지난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전체 D램 웨이퍼 월 생산량 66만 5천 장의 그 10.5%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삼성이 최근 발표한 그 첨단 12나노 D램을 양산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P3 파운드리용 그 웨이퍼 생산 능력도 내년에는 3만 장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나노급 신규 라인인데 미세 파운드리 공정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많은 설비랑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감안할 때 이는 적지 않는 규모라는 게 그 업계의 중론이에요. 그 3만 장은 지난 3분기 삼성전자 그 전체 파운드리 웨이퍼 월간 생산 규모 47만 6천 장의 6.8%에 달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 평택 외에도 경기 기흥이나 화성에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실제 웨이퍼 증산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삼성의 내년 설비 투자 확대 계획은 웨이퍼 증산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첨단 D램과 그 파운드리 생산에 필요한 극자 예산이죠. EUV 노광 장비도 한 10대 이상을 서로 이제 드리기로 했고, 현재 삼성전자가 그 보유한 EUV 장비 수는 총 40대 가량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평택의 1공장 낸드 플래시 설비도 고도화해가지고 1공장 그 낸드 라인은 3만 장 정도의 그 V8 낸드 양산 라인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내년 하반기에 외관 공사가 이제 완료되는 평택 피퍼 4공장 1단계 투자 대상도 신규 낸드 라인이 될 가능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어요. 현재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현재 삼성의 월간 낸드 웨이퍼 생산량은 64만 5천 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 투쟁만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년 수준보다도 후퇴하지 않기로 이제 정한 셈이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이 같은 공격 투자는 글로벌 소비 위축의 움츠린 경쟁사들과는 정반대의 흐름인데,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은 21일 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내년 설비 투자액을 올해보다도 37.5% 적은 75억 달러로 책정을 해요. 인텔은 2025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고, 하이닉스도 내년 설비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한 50% 이상 감축한다고 10일 날 알렸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최강자인 대만 TSMC도 올해 설비 투자액을 기존 계획보다 한 10% 정도 감축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경기에도 이들 회사와 다른 전략을 고수하면서 시장의 장악력을 키울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데, 내년에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시장 반등을 겨냥한 선제 조치라는 시각도 있고,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 경기현 사장 주재로 열린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도 삼성은 내년 반도체 감산이나 설비 투자 축소를 논의하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삼성의 과감한 투자에 경쟁사들이 당분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삼성은 이미 2000년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D램 시장 불황기에도 독일하고 일본 업체들을 차례로 떠돌리고 업계 최강자 지위를 더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 3위 업체들이 상당히 또 힘들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삼성이 C를 말릴 수 있어, C를.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할 것 같고요. 하여튼 참 흥미로워집니다. 우리 삼성전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인가 거기하고 또 인공지능 특화인재, 이 특화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인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를 이제 신설한다고 이제 밝혀가지고, 이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는 성균관대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학석사 5년제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과를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계약학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이런 데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성균관대 좋죠, 이런 학교 보내면은. 성균관대는 그래서 24년부터 매년 50명의 그런 신입생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 이렇게 삼성전자랑 성균관대 지난 20일 보니까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이제 설치 협약식을 가졌다고 같은 날 전했고, 이날 협약식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하고 신동열 성균관대 총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에 따르면은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입학하는 학생은 AI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한 3년 6개월간 학부 수준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또 1년 6개월 동안 석사 수준의 심화 교육을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거야. 아주 깔끔해요, 그냥. 졸업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삼성에 그냥 입사합니다, 곧바로. 또 재학 기간에 이 등록금 전액을 이 산학장학금으로 받는 거야. 산학장학금으로 받습니다. 또 삼성전자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삼성전자 해외연구소 견학이나 해외 그 저명의 학회 참관 등 이런 다양한 체험 기회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무조건 하는 거죠. 삼성은 이번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신설에 대해서 AI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이제 선제적으로 육성을 해서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에도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AI 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성균관대랑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를 설립하기로 했고요. AI 그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학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총장도 그래요. 그 이번 협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그 지속적인 이런 협력의 교두보를 놓게 됐다. 전 세계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인재 배출 그리고 계약학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총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인공지능 AI 쪽에 우리 자녀를 그러니까 대학 보낼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 부모님들 잘 참고하셔서 한번 보내시길 바라고. 또 삼성과 LG전자가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그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에서 고급화, 미니멀, 하여튼 이런 쪽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군을 공개를 한다고 해요. 이제 소비 위축에 따른 가전시장 침체된 상황을 혁신적인 제품으로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은 25일 날 소비자 맞춤형 가전 그 비스포크의 프리미엄 제품군이 있어.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을 글로벌 시장에도 본격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어서 CES 2023에서도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그 주방 가전을 선보이겠다고 설명을 했죠. 이렇게 인피니트 라인은 지난 2월에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초고가 주방 가전이에요. 내년 1분기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시장에 출시해가지고 연내 북미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제 확대할 이제 계획입니다. LG전자의 그 무기는 미니멀 디자인 가전인데, 하여튼 이 회사는 이번 CES에서 미니멀 디자인을 이제 적용한 뭐 냉장고, 뭐 세탁기, 건조기,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이렇듯 한 5종의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 컬렉션이 주도하는 그 공간 가전 트렌드를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할 것 같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미니멀 라인을 추가할 계획을 합니다. LG 쪽은 미니멀 라인. 이 미니멀 디자인 가전은 기본적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기본 색상은 뭐 무채색 계열인 것 같고 물리적 버튼, 뭐 장식적 요소나 손잡이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외관 디자인을 아주 단순화하는 것 같아요. 심플시키겠죠. 심플하게. LG는 미니멀 가전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SKC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등 그 주력 제품을 CES 2023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SK그룹 공동정시관에서 고성능 컴퓨팅용이죠. 그 반도체 글라스 기판과 2차 전지형 동박, 실리콘 응급제, 폐플라스틱 자원화 솔루션 등을 이제 선보일 것 같아요. 아주 뭐 재미있는 그런 또 CES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주식시장 그 하락 여파로 인해서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0명, 이 100명의 그 지분 가치가 작년보다 한 30% 정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이 가운데 보니까 삼성과 일원은 작년 순위를 유지하거나 올라서면서 이제 지분 가치가 1에서 한 4등, 1등에서 4등 사이를 이제 차지하는 것 같아요. 1, 2, 3, 4.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이날 23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하고 지분 가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식 부호 상위 100명의 지분 가치는 102조 3,084억으로 집계됩니다. 지분 가치 합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주식 부호 100명의 지분 가치 대비
약 27% 정도가 감소했어. 27% 감소를 했고, 작년에 이름을 올린 100명 중 한 75명의 지분 가치가 올해 들어서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말에 주식보호 100명 중에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장병규 크래프톤의 의장이 지분 가치가 61.9%나 감소를 했어요. 2조 23억 정도가 날라갔네요. 보니까 좀 멋지게 날아가네. 여러분들이 말이 2조지 이거. 자기 가치가 2조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분가치 1등에서 4등 보니까 삼성과 이런 4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보유한 총 지분가치가 1년 새 8조 5,949억 정도 줄었지만은 순위는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지분가치가 12조 1949억이에요. 12조 1949억이고 작년 말 대비 14.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역시나 1등이다. 이재용 가짜용이네. 와 벌써 12조야. 홍라이 여사는 7조 한 4천억 됩니다. 2등을 차지하고 홍 여사는 그 지분 가치는 1년 새 35.9% 줄었지만은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한 3조 9천억 날라갔어요. 이어서 3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인데 한 5조 8,200억 정도 돼요. 그 4위는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한 5조 500억 정도 됩니다. 야, 참. 역시 금수저들이 좋아요. 보면은 지난해 말 5위였던 이 이사장은 지분 가치가 21.4% 줄었음에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밀어내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니까 이제 좀 빠졌네요. 네, 보니까 카카오 김범수 씨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부자들은 역시 주식 부자가 최고입니다. 주식 부자. 현금 부자가 아니라 주식 부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일단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은 좋은 데에 쓰면 돼.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는 이번에 보니까 임직원 뭐 기부 프로젝트 해가지고 올 1,000억 정도 뭐 기부를 한다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임직원들이 이제 회사의 그 사회적인 책임 경영 CSR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기부금을 약정하는 대규모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네요. 보니까 주요 계획을 쓰다 보니까 이달 중순부터 각사 사회공헌 단장 명의로 해서 기부표를 알리는 그런 안내회를 임직원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 인터넷에 보니까 임직원들이 기부할 수 있는 나눔과 상생의 실천, 삼성 뭐 CSR 코너를 개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달 뭐 33만 원을 기부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한 직원은 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오, 대단하다. 매달 33만 원이면 쉬운 게 아닌데 월급이 오를 때마다 기부금도 조금씩 늘렸고 그만큼 보람도 더 커졌다고 언급을 하네요. 삼성은 임직원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임직원들이 기부한 금액은 2배로 늘어나서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작게나마 조금씩 기부하는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꽤 있는데 요즘 보니까 뭐 기관애들이 많이 매수했죠. 삼성전자를 갑자기 뜬금없이 기관애들이 좀 샀고요.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데 그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거의 삼성전자를 거의 순매도로 했죠. 한 2,700억 정도를 그냥 팔아 제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방으로 이제 쏠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이제 그 마이크론이 7년 만에 또 적자야. 이 충격이 좀 컸죠. 미국의 최대죠.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이 7년 만에 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이 반도체 한파의 위력이 좀 가시화된 것 같아요. 이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삼성과 그 하이닉스의 암울한 실적 전망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로이터 통신에 보면은 그 마이크론이 지난 21일 23년 자체 회계년도죠. 1분기. 얘들은 1분기가 9월에서 11월이에요. 우리가 달라.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40억 9천만 달러예요.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이네. 영업 손실이 1억 9,500만 달러, 2,500억 정도로 집계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나 줄었어. 47% 줄었고
23억 1천만 달러에 했던 흑자였던 영업이익이 적자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2조 9,600억, 약 3조 원 흑자였었어요. 3조 원. 전년 동기 대비 3조 원인데 갑자기 이제 적자로 간 거다. 그 분기 실적에서는 마이크론이 손실을 낸 건 7년 만에 손실이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는 최근 13년 만에 최악의 수급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 막대한 공급 과잉으로 23년 내내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마이크론 CEO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연말 실적을 빨리 발표해가지고 바로미터를 통하는 그 마이크론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오는 4분기 실적 전망치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겠죠. 다들 우울해지지 않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바닥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이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저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 탄다. 어려울 땐 불황일 땐 불황 오는 거고 또 나중에 또 상승장 또 상승장 오는 거니까 거기 너무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 능력껏 푸른숲껏 하시면 돼. 조금씩 모아가시면 됩니다. 목표 수량 채우면은 좀 쉬어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돌아오시고 하여튼 희망찬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